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관우입니다. 제가 일본에를 좀 다녀왔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촬영을 못해가지고 저를 찾는 전화가 또 있었다고 해서 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뭐 한 주 하나씩 올린다 이랬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못 지켰는데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게끔 이번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의 지금 불과 3개 했고 이제 뭐 한 30분 정도 되면 클릭을 한 4번째 지금 강의로 들어가는데 시험을 위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양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논리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논리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다. 뭐 그 얘기를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말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니까 좋아 그냥 명제라고 우리가 약속 규정한 거를 참 또는 거짓값 T나 F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기로 약속했던 명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를 그러면 따져보는 것이 논리다. 근데 명제는 뭐가 있냐고 했더니 하나는 뭐 만약 뭐뭐라면으로 하는 가원 명제가 있고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정원 명제가 있더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원 명제를 집합으로도 만들어 보고 가원 명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우 명제로 만들어 보고 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는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논리는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니까 그 관계가 뭐 어떻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명제 논리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고 오늘은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리에 대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지나갈 때는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콘텐츠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재는 뭐 필요 없고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되죠. 명제와 어떤 명제가 있더라고 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명제 2개가 있는데 요 말과 말 사이의 관계가 양립 가능해요? 양립 가능해? 또는 양립 불가능해? 이런 말이 있어요. 양립이 뭡니까? 요것도 서고 요것도 서가지고 둘 다 서 있으면 둘 다 서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둘 다 참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둘 다 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참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립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관우는 야구를 좋아한다 했어요. 정원명제죠. 뭐 참 또는 거짓일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근데 이관우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내년 벌써 이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랑 축구를 좋아하는 거는 그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이관우라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제가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두 문장의 두 진술이 뭐 문제가 될 거 없죠. 둘 다 참이어도 문제될 게 없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양립한다 또는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 어렵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런 말로도 많이 써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정합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건데 약간 느낌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립식 어릴 때 이렇게 여러분 하셨었나요? 또는 뭐 블록놀이 같은 거 좋아하시고 하셨을 텐데 우리가 뭘 이렇게 조립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완성해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서로 간에 조립할 때 뭐 끼는 것들끼리 서로 종합적으로 쭉쭉쭉 갔어요.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런 공룡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룡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시 분리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립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조그만 블록끼리 또는 조립하는 그 요소들끼리 딱 되게 딱 이렇게 예, 아구가 딱 맞으면 그걸 우리가 정합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둘 다 예, 정합적이라고 하는 건 둘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 딱 맞아요. 예. 그 정도만 되면 그 우리가 정합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공룡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언정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정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두 진술을 우리가 양립 가능하다 또는 둘 사이가 정합적이다 뭐 이렇게도 비슷하게도 예, 쓰고는 합니다. 제가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또 한번 안 끝낼 수가 없는데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지동설을 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turn 이런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T-U-R-N. 역사적인 우리 인식의 우주관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코페르니쿠스의 그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동설이 맞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명제가 참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 또 뭐 예를 들어 뭐 달도 지구 주위를 돌아?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명제들 사이가 양립 가능하고 또 정합적인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우주의 체계에서 그 명제들을 다 참으로 받아들여 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받아들일 수 정합적이지 않은 양립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코 정합적인 이 둘 다 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정황이 발생을 했어요. 둘 다 참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양립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 천동설이 이상한데 하다가 천동설이 무너진 거지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명제가 무너졌다고요. 거짓으로 확정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립 가능과 불가능의 기본적인 구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립 불가능은 뭐죠? 이거는 둘 다 참을 수가 없고 당연히 비정합적인 거죠. 이 두 개에서 우리 논리학에서 요구하는 관계의 명칭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요. 양립 불가능한 구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하나는 여러분 모순관계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반대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진술 사이가 모순관계야 관계라는 말을 써볼까요? 이건 반대관계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오죠. 모순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요즘 이제 모순이나 반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밀지는 않죠. 이렇게 참조로 이렇게 서술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수는 뭐 있지만. 모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진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대관계, 모순관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숫자가 있어요. A는 유리수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A는 무리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어때요? 둘 다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유리수이면서 동시에 무리수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유리수면 유리수고 무리수면 무리수지 둘 다 참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양립 가능하지 않다 또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그러면 모순관계가 반대관계야? 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모순관계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읊어드릴게요. 하나의 진술이 만약에 참이면 다른 진술은 반드시 이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하나
요 문장이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A는 유리수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양립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순관계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순관계가 되려면요 반드시 어느 하나를 거짓말로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만약에 A는 유리수라는 것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가정해보자. 네, 거짓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 여기에 무슨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네. 참일 때는 거짓, 이게 참이면 이게 거짓은 확인이 됐는데 만약 어떤 거짓말로 설정했을 때 A는 무리수라는 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참이 될 때에만, 그럴 때에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대목이. 그럴 때만 이 두 진술의 관계는 모순관계인 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 어려워요. 네. 제가 이거랑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제가 잘 쓰는 게 있죠. 네. 이렇게 소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A는 흰색이다 하고 A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동일한 거를 놓고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색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양립 가능합니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하나의 참이라고 하면은 검은색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검은색이 참이면 흰색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모순관계랑 반대관계랑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하나 해봐야 되냐면 이거 하나를 거짓말로 한번 상정해 봐야 돼요. A는 흰색이라고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 거짓말이야. 그러는 순간 여러분 A는 검은색이다가 참으로 확정이 됩니까? 흰색이 아니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확정이 되어요. 여러분 흰색이 아니라고 해도 색깔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검은색일 수도 있지만 뭐 회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경우에는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그래요. 근데 반대관계는 우리 뭘 갖고 반대관계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 진술이 동시에 뭐가 가능할 때 둘 다 거짓말이 가능한 구도를 가지고 우리는 반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을 놓고 어떤 색이 지금 우리 이 탁자가 주황색 아니겠어요? 이걸 보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흰색이야. 거짓말이에요. 또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검은색이야.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술 둘 다 동시에 뭐가 가능한 거죠? 둘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관계. 아니 뭐 기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데 모순관계는 둘 다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만약 거짓말이라고 하면 다른 건 자동적으로 반드시 참이 되어요. 그러나 반대관계는 둘 다 동시에 거짓말이 가능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반대관계라고 해요. 둘 다 양립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요 반대관계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우리 보통 뭐 모순이야 이런 말을 쓰면 보통 우리는 통상 양립 가능하지 않은 거, 정합적이지 않은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통상 모순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그 고사성어에 모순이라는 말이 뭐 창방패 갖고 나왔던 거 여러분 그런 거 어제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논리학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모순관계가 아니라 반대관계예요.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도 우리 논리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르니까 우리가 논리학을 좀 어려워하는 것이지 논리학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논리학을 공부하면 사람이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랑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논리학을 우리가 지금 왜 하는 거냐면 학자들이 논리학을 연구하는 까닭은 말의 엄밀성을 따져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논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논리적인 사고랑 관계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엄밀히 뭐 따져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양이 불가능한 걸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는. 예. 다만 이 시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마치 수학에서 어떤 규칙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규칙을 한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하튼 자, 근데 이걸 제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좀 분명한 여러분들 느낌이 올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모순관계라고 하는 건 대강은 이 예를 들어봐서 수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판에 둘 중 하나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니까 만약 이게 아니면 이거인 거지 뭐. 반대관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색깔을 예를 들었지만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다고 할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무수히 많은 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인 이 지대들이 이 제3의 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수는 그런 게 없어요. 유리수랑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고 그런 게 있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수를 좋아한다. 또 나는 영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와 싫어한다의 관계는 어떻죠? 무슨 관계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제3의 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관계입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만약 여러분, 모순관계로 만들어버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순관계로 만들어볼까요? 좋아한다를 여기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단순히 싫어한다로 한다고 모순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순관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좋아한다를 일단 부정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좋아한다, 모순관계를 만들어보려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래야지 모순관계예요. 그냥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반대관계가 되어버립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해봐요. 어떤 명제를 만약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P라고 하는 명제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 명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P 앞에 not을 붙여버리면 되죠. 다시 말해서 모순관계는 서로를 뭐 하는 관계예요? 서로에게 not을 붙인 관계,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 근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식으로 부정한 게 아니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관계로 이렇게 부정한 거. 우리가 그걸 좀 엄밀하게 부정한다고 하는데요. 예. 여튼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행동호지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걸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예. A and B가 있었어. 예. 이거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었어야 돼. 예. 그러면 간단하지 뭐. 예. 이렇게 하면 앞에 not을 붙이면 되지 뭐. 앞에 not을 붙이면 이것과 이 관계는 모순관계가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좀 여러 번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드모르강의 법칙이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정답은 이런 거. 별거 아니죠. 우리가 이 수업은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는 방식은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를 통해서 시원스럽게 해주는 맛은 좀 없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 나름의 또 단점이 있어요. 물량 뭐 한 줌도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지루하게 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뭐 굉장히 강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들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저랑 굉장히 짧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여기를 벗어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기출문제를 다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해서 단 한 문제도 여러분 제가 말한 데서 벗어나는 논리학 문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논리 퍼즐을 풀 때는 뭐 좀 이렇게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논리 논증, 명제 논리와 관련된 거, 논리 논증과 관련된 거에 이 문제에서 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원 명제에 대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원 명제를 오화가 붙은 선어 명제로 바꾸는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예. 모순관계? 뭐 수업 시간에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논리학을 깊이 있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낫을 갖다가 붙여보고 딱 이렇게 두루왕의 법칙으로 넘어가면 끝나는 것인데 문제는 그거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딜 공부한 걸 이렇게 빨리 풀어내는데 시간은 없고 뭐 풀어내는 응용력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인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강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가는 과정. 사실 이게 중요한데 그거 언젠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양립가능도 시험때 당연히 나오죠. 이런 거 안 되면 낼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확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인데 연역 논증이냐 귀납 논증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관계예요. 연역의 관계냐 귀납의 관계냐예요. 뭐가 전제와 변론의 관계가 또는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논증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